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 2022년 3월 고2 모의고사 인공지능 음성언어 비서 시스템의 자연어 처리 기술. 네, 기술 지문이긴 한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볼게요. 최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에서 인공지능 음성언어 비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맨날 날씨가 좀 어둡다라고 싶으면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러면 자동차 타다가 이렇게 딸깍 누르면은 날씨 알려줘 라고 얘기하면은 날씨 알려줍니다. 근데 거기에 날씨 알려줘 라고 할 때 화면에 글씨가 떠요. 날씨 띄고 알려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보이스 액세스를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많죠. 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다른 얘기인데요. 예전에 조금 많이 오래됐을 때는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내 목소리를 잘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발음을 똑바로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 자 전원 켜줘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주 좀 옛날인데요. 드라이빙 스루가 한참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빙 스루가 있었을 때 그때 거기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서 목소리가 기계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주문하실래요? 이렇게 막 했을 때 나는 그때 당시에 이게 보이스 액세스인 줄 알고 그래서 음성 언어 시스템인 줄 알고 천천히 발음했단 말이야. 드라이빙 스루에서 상, 하, 이, 버, 거, 주, 세, 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웃는 목소리가 살짝 들려. 네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옆에서 막 엄청 웃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주문하냐고. 그래가지고 이거 음성 언어 시스템 아니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으면서 그때 내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난 지금도 드라이빙 스루를 잘 못합니다. 원래 운전자가 시키잖아. 왜냐면은 그 마이크가 가까우니까. 근데 나 못합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시켜요. 그 와이프가 지금도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고개 쭉 내밀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 이야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돼야 되는데 그런데 불분명하게 발음하거나 여러 단어를 쉼없이 발음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를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네, 인공지능 음성언어 시스템이 어려운 그러한 사례를 줬어요. 불분명하게 발음하거나 여러 단어를 쉼없이 발음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먼저 변환한 다음에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 네, 해결 방안이죠. 이러한 기술에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있다. 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 당연히 철자 오류 보정 방식부터 나오겠죠. 교정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 여기에서 교정사전이 있다. 그리고 어휘별 통계 데이터가 있다. 이것을 사용해서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철자 오류 보정은 전처리,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성,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이 과정을 거친다. 네, 과정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어떠한 과정으로 이러한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라든지 쉼없이 얘기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과정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전처리는 입력 문장에서 사용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주는 과정이 전처리 과정이다. 가령 실크가 씩 이런 식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씩 이라고 하는 음절이,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단위예요. 야! 라고 했을 때 1음절이고요. 그리고 바보! 라고 했을 때는 2음절이고요. 다음, 여기서 하나의 음절이 국어에서 쓰이지 않으므로 sick 이라고 하는 음절이 국어에서 쓰이지 않죠. 그래서 실크로 바꿔준다. 이렇게 전처리가 끝나면은 다음 단계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에, 자,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띄고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어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죠. 그래서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구분하여 각 문자열이 교정사전, 자,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글자나 빠진 글자를 고치는 게 교정이죠. 이 시스템에 교정사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정사전은 무엇이냐? 오류 문자열과 이를 수정한 교정 문자열이 쌍을 이루고 구축되어 있는 사전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과 그리고 이것을 교정한 것과 이것이 쌍을 이루고 있는 사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전과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어휘인 하려고가 아니고 하려고죠. 그러면은 하려고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하려고 하는 단어가 쌍을 이뤄서 존재한다. 이 교정사전에는. 다음,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에 만약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되지만, 자, 다시 처리된 문자열이 있는데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문자열이 이 철자 오류 보정 방식,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냥 결과로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 오류 문자열에 존재할 경우에는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예컨대 처리된 문자열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려고라고 하는 문장이, 이 문장의 한 단어가 하려고와 하려고가 모두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 그래서 하려고, 하려고가 집합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철자 오류가 거의 없는 교과서나 신문기사와 같은 자료에서 어휘들의 사용 빈도를 추출한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틀린 문자열이 없죠. 뭐 신문기사도, 나 근데 신문기사에서는 잘못된 문자열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글들보다는,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일반적인 글들보다는 그래도 오류가 훨씬 적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자료에서 어휘들의 사용 빈도를 추출하여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교정 후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열이, 그러니까는 뭐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려고 하려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교과서나 신문 기사에서는 하려고라는 말을 안 쓸 거 아니야.
빈도가 뭐가 높아? 하려고가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려고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 문장을 도출한다. 만일 통계 데이터에서 하려고의 사용 빈도가 1회, 하려고의 사용 빈도가 100회라고 한다면 하려고를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빈도수를 근거로 철자의 오류를 판단하는 단계. 자, 다음 이번에는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에요. 우리 띄어쓰기 참 많이 틀리죠. 잘못된 띄어쓰기를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올바른 띄어쓰기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 입력된 문장에 띄어쓰기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진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우리 이진법이라고 하는 것 뭐 거의 대다수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진법은 0하고 1밖에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0이냐 1이냐를 통해서 판단하는 건데, 자, 먼저 이를 위해서는 입력된 문장의 띄어쓰기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음절의 좌, 우 혹은 음절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는 그때는 1, 공백이 없을 때는 0으로 표기한다. 띄어쓰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1, 띄어쓰기가 없는 경우에는 0이겠죠. 가령 동생이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얘 틀렸죠? 밥 띄고 을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 밥 띄고 을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문장에서 밥은 좌우에 모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때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밥 1이 되는데, 이거를 편의상 밥 1, 1로 표현한다. 같은 방법으로 밥, 을 같은 경우에는 두 음절의 좌, 사이, 우 모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자, 밥, 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1, 얘도 1, 얘도 1일 거 아니야, 띄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밥을 같은 경우에는 1, 1,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밥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먹까지 했을 경우에는 뭐야? 먹하고 엇은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야? 밥을 먹 다음에는 0이 붙는다라는 거죠. 이때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에 올바르게 띄어쓰기가 구현된 문장에서 추출된 통계 데이터와 비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바르게 띄어쓰기가 돼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지금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도 뭐야?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서, 그래서 뭐야? 올바르게 쓴 빈도수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해가지고 띄어쓰기 오류를 보정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같이 빈도수를 근거로 띄어쓰기 오류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통계 데이터에서 밥을 이라고 했을 때 빈도수가 낮고 밥을 이게 정확하게 쓴 거 맞죠? 그래서 빈도수가 높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밥을은 밥을로 띄어쓰기가 보정된다. 시험 문제 있잖아. 이러한 단어를 주고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이러한 글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어떻게 보정하는지 시험 문제 반드시 낼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줄 겁니다. 그래서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짧은 문장으로 이진법을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 보면 만약에 할 수 없어요. 우리 많이 틀리는 거 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수는 의존명사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붙여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있잖아, 할, 수,
없어 라고 돼 있잖아. 여기 앞에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는 뭐야? 1. 그리고 만약에 할 수를 붙였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야? 0이겠죠. 되니? 그리고 업. 자, 수하고 업 사이에서는 뭐야? 띄어쓰기가 돼 있죠. 그때는 1. 업 다음에는 어가 붙어 있잖아. 그치? 이때는 0. 그러면 할 수 업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0, 1, 0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잘못 쓴 거죠. 그럼 얘를 고쳐 쓰려면은 자,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니야.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할 수 없어를 찾았는데 자, 할 띄어져 있죠? 1 띄어져 있죠? 1 그 다음에 뭐야? 수 띄어져 있죠? 1 어는 붙어 있잖아. 그래서 0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 1, 1, 0 그럼 빈도수는 누가 더 많을까? 얘가 빈도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고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문제 낼 것 같아요. 이러한 반복들은 모두 올바른 단어나 문장에서 추출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철자나 띄어쓰기 오류 이런 오류가 거의 없는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런 빈도수를 통해서 보정을 한다. 보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계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것이 요구되지만 그러겠죠? 만약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교과서라든지 신문기사의 내용이 몇 개 안 돼요.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뭐 교과서나 신문기사의 자료가 수억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정확하겠죠.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하느냐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왜냐면은 문장과 비교할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음성인식 기술의 한계고요. 그래서 보정의 정확도가 높아지려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것. 얘네들은 비례관계죠. 그런데 자,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야?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죠. 보정의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리 속도는 반비례 관계죠.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비례 관계나 반비례 관계로 낼 수 있겠지만 어렵진 않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보정의 정확도와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모두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래서 한계 극복을 좀 얘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